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하는데요. 1교시에는 그 반도체에 아주 필요한 그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EUV 장비에 그 펠리클이라고 있어요. 펠리클. 그 펠리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EUV 공정 효율과 수율 극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소재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써야 하겠죠. 삼성전자도 빨리 이제 시급합니다. 지금 TSMC도 자체 개발했다 하니까 삼성도 뭐 부단히 노력해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이 또 이제 가장 또 올인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제 친환경 쪽에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유차를 경유차, 이 경유차 갖고는 이제 삼성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유차 가지고는. 그리고 또 요즘 뭐 재생에너지에도 상당히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하여튼 친환경에 올인한다. 앞으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 재생에너지만 해도 사용량 4,000기가와트 정도 되는가 봐요. 최대. 김기남 부회장이 이제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또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ESG라고 하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요한 겁니다. ESG. 이게 상당히 신경 써야 돼. 이 부분이 안 쓰면 안 돼요. ESG 경영 강화 움직임이 이제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서 녹색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이제 무공해차로 이제 전환해야죠. 무공해차. 그럼 재생에너지를 이제 사용량을 늘려야 돼요.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한편 또 폐 전자제품 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에도 이제 확대를 해야겠다.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삼성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반도체 부문에서 국내 사업장 5곳이 있어요. 지금 기흥, 화성, 평택, 온양, 천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5곳을 경유차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겠다 발표했어요. 경유차 제한 구역. 그래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그 경유차 출입을 제한해 가지고 이제 대기 환경에 기여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유차 타면은 이제 삼성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경유차 출입 제한. 또한 삼성전자는 그 자사와 협력사의 그 전체 업무용 차량이 몇 대, 한 2,8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등 2,800여 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함께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진짜 제대로 이제 친환경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사업장에 출입하는 이제 회사 차량뿐 아니라 협력사 차량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란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연간 6,200톤이죠. 6,200톤 규모의 그 이산화탄소하고 미세먼지 한 4.8톤 정도, 그 질소산화물 한 41.2톤 정도를 저감해서 도시기후를 이제 개선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6,200톤의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는 4.8톤, 질소산화물은 41.2톤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그 2021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은 재생에너지 확대, 폐전자제품 재활용 등 삼전이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이 이제 집약돼 있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니까 삼전의 그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2018년은 1356기가와트인데 2019년은 3220기가와트로 확 뜁니다. 하여튼 지난해 4030기가와트로 해가지고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 그 설비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중국 내 사업장의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앞으로는 이거 안 쓰면은 좀 힘들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꾸 이제 강요를 하니까 친환경 써야겠죠. 하여튼 국내에서는 이제 수원 사업장, 기흥 사업장에 1.9메가와트하고 1.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하는가 봐요. 지금 이것도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태양광. 태양광.
설치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그 한국전력의 녹색 프리미엄제에 참여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이제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용 후 버려지는 뭐 세탁기, 냉장고 등 그 폐전자제품 재활용 성과도 눈에 띄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처음으로 그 개소한 그 폐전자제품 종합 재활용센터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55개국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재활용업 삼성전자고 지난해만 벌써 전 세계에 한 51만 톤의 폐전자제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2018년은 42만 톤, 그 다음에 2019년 48만 톤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네요. 폐전자제품도. 그래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삼전이 폐전자제품만 해도 누적 회수량이 한 454만 톤이나 되는다고 하네요.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그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지난해 회수한 폐전자제품에서 총 2만 9천 톤 정도의 그 구리, 뭐 알루미늄, 하여튼 뭐 철, 플라스틱 등 유가 자원을 이제 거의 뭐 추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에도 엄청난 양의 그런 비철 금속들이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유가 자원을 추출했다. 엄청나게 많이 추출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가스 처리 설비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예상 배출량 대비 한 총 709만 1천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이렇게 밝혔고, 19년에는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해서 39% 증가한 성과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회용 배터리 대신 태양전지 패널로 작동하는 뭐 태양전지 리모컨, 가전제품 포장재로 쓰는 가지고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에코 패키지, 이런 에코 패키지 같은 것도 제품 내에서도 이제 친환경 요소를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면은 나중에 미국 수출도 힘들 거예요. 미국에 전에 바이든이 있는 걸 가지고 굉장히 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ESG에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좀 뭐 제대로 물건을 팔 수가 없어. 이제 어찌 보면 수입 금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삼성은 선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 친환경 성과를 인정받아서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환경청에서 외국 기업 최초죠. 기업 공로 대상을 받기도 했다네요. 기업 공로 대상. 이거 참 받기 힘든 건데 이렇게 삼성은 기업 공로 대상 받았다. 김 기장 부회장은 이제 올해도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제품 개발과 생산 폐기 하여튼 이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는 친환경에 올인하겠다. 친환경에 올인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글로벌 기업에서 상당히 눈에 띄고 독보적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뒤처지면은 결국은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벌써 선두로 치고 나갈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는 아주 뭐 잘한다고 칭찬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삼성 더 잘해가지고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3교시 때 뵙도록 해요.